서방님, 이 장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글도 못 읽고 장부도 못 보는 하였군이었죠. 그런데 혼인 첫날 밤, 말 한마디 없던 아내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장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속아온 진짜 바보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읍내에서 가장 큰 목재 상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윤겸이라는 하역군이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 해걸음까지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고 힘은 셌어요. 다른 사람이 둘이서 나르는 통나무를 혼자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윤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숫자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부를 펼쳐놓으면 그저 검은 글씨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매달 품삯을 받을 때면 상단 주인이 읽어주는 대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겸아, 이번 달은 닷새 쉬었으니 그만큼 빼야지. 주인이 장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윤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기가 며칠 쉬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프면 쉬고 몸이 나으면 다시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윤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인이 내민 돈을 받아 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돈을 세어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은 것 같은데요. 주인 어른께서 그러시는데 내가 며칠 쉬었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를 직접 볼 수도 없고 따지러 갈 배짱도 없었거든요. 상단의 다른 일꾼들은 속삭였습니다. 윤겸이는 참 순하지. 말도 어느라고 계산은 더 느려. 그러니까 주인 어른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나? 착한 사람은 다루기 쉬우니까. 윤겸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화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글을 배우지 못한 것도, 셈에 약한 것도 모두 자기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윤겸의 등은 더 굽었고 손은 더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품삯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상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착하면 만만해지는 세상, 윤겸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겸의 집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였어요. 윤겸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겸 씨, 혼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말에 윤겸은 눈을 깜빡였어요. 자기 같은 사람에게 혼인 이야기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노파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우라는 처녀인데 말수는 적지만 참 얌전한 아이랍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읍내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그 여자 서원에서 쫓겨났다던데 괜히 똑똑한 척하다가 미움받았다더라. 바보 윤겸한테는 딱 맞겠네. 둘 다 어디 가서 쓸데없는 사람들이니. 윤겸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상단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관리인을 불러 말했어요. 저 둘이 혼인하면 좋겠군. 윤겸이는 그를 모르고 여자는 쫓겨난 몸이니 평생 말 잘 들을 테지. 관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윤겸을 불렀어요. 윤겸아, 혼인 준비에 돈이 필요하겠지. 품삯해서 미리 떼어 쓰거라.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
윤겸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인이 베푸는 호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빚이 될 뿐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겸은 처음으로 연우를 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겸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 마당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표정이 참 어둡네. 뭐 잘못한 게 있으니 쫓겨났겠지. 연우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절을 올리고 윤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윤겸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연우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공간.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상단 주인은 다음날 윤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정도 꾸렸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지. 예, 주인 어른. 윤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연우는 집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스쳤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방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윤겸은 연우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치맛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붓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윤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우는 촛불 아래 종이를 펼쳤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서방님.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겸은 깜짝 놀랐어요. 낮에 들었던 그 작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말투였어요. 이달 품삯이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윤겸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연우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한 달에 25날을 일하셨습니다. 하루 품삯이 다푼이니 125푼을 받으셔야 합니다. 윤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의 붓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주인은 서방님께 90푼만 주었습니다. 35푼이 모자랍니다. 그게... 윤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고개 숙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주인은 서방님이 닷새 쉬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단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요. 서방님은 한 달 내내 일하셨습니다. 윤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0년 동안 자기가 받아온 품삯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연우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방님이 그를 모르시는 걸 이용한 겁니다. 윤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주인에게 따질 용기가 없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우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방님께서 받으셔야 할 품삯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윤겸은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겸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바보 남편과 무기력한 아내. 그런 설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미소였어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요. 연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는 본래 서원에서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연우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어요.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곡식 수량이 맞지 않았어요. 분명 100섬이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80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는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굳더군요. 연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듯 했어요. 관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쓸데없는 걸 본다고요. 그날 이후 서원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말 많은 여자, 주제 넘은 여자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윤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연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여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바보처럼 굴기로 했습니다. 바보처럼요? 예.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했거든요. 윤겸은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과 혼인하셨습니까? 연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을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상단 앞을 지나다니면서요. 저를요? 예. 서방님은 사람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계산합니다. 누가 이득이 되고 누가 손해인지 따지죠. 그런데 서방님은 달랐습니다. 그냥 착했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연우는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똑똑해서 배척당했습니다. 서방님은 착해서 착취당하셨고요. 우리 둘 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윤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우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서방님의 착함과 제 지혜를 합치면 우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들었어요. 연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억누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일어서기로 한 거예요. 낮이 되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윤겸은 여전히 순한 하역군이었어요.
무거운 통나무를 나르고 주인이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어요. 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살림을 했어요. 우물가에서 다른 안악들을 만나도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기력한 여자라고 여겼죠.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연우는 붓을 꺼냈어요. 윤겸은 그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은 통나무 40개를 날랐습니다. 연우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날짜, 작업량, 일한 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님, 이번 달 실제 일한 날은 26날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20알치만 주었습니다. 윤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계산을 계속했어요. 붓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6개월치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방님이 받지 못한 품삯이 200푼이 넘습니다. 200푼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쌀 한 섬을 살 수 있었어요. 윤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다른 하역꾼들도 조사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그들의 아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품삯이 얼마인지 언제 받았는지 물었죠. 다들 비슷합니다. 주인은 모든 하역꾼들을 속였어요. 종이 위에 이름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만복, 성철 모두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은 그들의 무지를 이용했습니다. 연우는 상단 장부와 실제 노동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주인이 기록한 작업량은 실제보다 항상 적었습니다. 쉰 날도 일한 날로 계산되지 않았죠. 이건 명백한 착취입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겸은 그녀가 적은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자기가 잃은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는 다시 쓰였습니다. 진실의 장부였어요. 주인이 숨긴 것들, 빼앗은 것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연우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 장부가 필요할 겁니다. 연우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죠.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상단 주인이 윤겸을 불렀습니다. 새 창고 계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윤겸은 상단 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 상단원, 그리고 다른 하역꾼들이었어요. 주인은 높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커다란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윤겸아, 이리 와라. 주인이 손짓했습니다. 윤겸은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연우가 윤겸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여자가 왜 여기 왔나? 윤겸이 아내라던데. 주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저 무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새 창고를 짓기로 했다. 너희들이 일할 테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 관리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창고 건축 기간은 석 달, 하루 품삯은 다푼, 총 인원은 10명.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연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무슨, 이 계약 계산부터 틀렸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낮에 보던 그 조용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관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계산이 왜 틀렸다는 거냐? 연우는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숫자 위에 머물렀어요.
석 달은 90일입니다. 10명이 일하면 900인 일이 나옵니다. 하루 품삯 다푼이면 총 4,500푼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는 3,000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주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6개월간 우리 서방님이 일한 기록입니다. 실제로 일한 날과 품삯을 받은 날이 맞지 않습니다. 윤겸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우가 밤마다 적던 그 장부였어요. 하역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품삯이 늘 모자랐어. 주인은 평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주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먼저 운반량 대비 품삯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우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운반한 통나무 개수가 적혀 있었어요. 지난 정월 우리 서방님은 통나무 1,200개를 날랐습니다. 한 개당 품삯은 2푼입니다. 그렇다면 2,400푼을 받아야 합니다. 하역군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우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받은 건 1,800푼이었습니다. 600푼이 모자랍니다. 그건 50날을 빼서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50날은 사흘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몸이 아파 50날이요. 그런데 장부에는 엿새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연우의 붓글씨로 빼곡했어요. 그리고 여기 관리비 항목을 보십시오. 매달 10푼씩 관리비를 떼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주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연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5월에는 관리비를 2번 떼어갔습니다. 5월 초하루와 보름에요. 중복입니다. 하역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우는 세 번째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허위 서명 날짜입니다. 허위 서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연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6월 15일 서방님은 장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단오였습니다. 상단이 쉬는 날이었죠. 어떻게 일하지도 않은 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하역군 정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나도 그랬소. 쉬는 날인데 도장 찍으라고 해서 이상했소. 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품삯이 늘 모자란다 싶었소. 하역군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평상 위에서 비틀거렸어요. 관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우는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역군들의 밀린 품삯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10명의 하역군이 지난 1년간 받지 못한 품삯은 총 2만 푼입니다. 2만 푼이라는 숫자에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어요. 주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여자 주제에 감히. 그때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연우가 펼친 종이들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계산이 정확하구먼. 이장은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건 명백한 착취요. 계약은 무효이고 밀린 품삯을 당장 지급하시오.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숫자 앞에서 그의 거짓은 무너졌어요. 권력도 소용없었습니다. 기록이 진실을 증명했거든요. 당장은 어렵소. 그럼 관가에 고발하겠소.
이장의 말에 주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그는 밀린 품삯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어요. 마당의 하역꾼들이 환호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윤겸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숫자가 거짓을 찢었습니다. 말없던 아내의 계산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날 이후 윤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상단을 떠났어요. 밀린 품삯을 받아 작은 수레를 샀습니다. 이제는 혼자 나무를 나르는 일을 시작했죠. 연우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장부 정리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붓을 들었어요. 이 계산 좀 봐주시겠소? 곡식 장부가 안 맞는데 도와주시오. 연우는 하나하나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거든요. 말없다고 모르는 건 아니었네. 저렇게 정확한 사람이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구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연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산을 도와줬죠.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연우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어요. 아줌마는 밤에 제일 똑똑해. 낮에는 조용한데 밤에는 달라진대. 아이들의 말을 들은 연우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똑똑했거든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윤겸도 달라졌습니다. 연우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익혔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 윤겸은 종이에 따라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연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진지한 얼굴이 대견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겸의 수레는 더 커졌어요. 일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윤겸 씨라고 불렀습니다. 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연우 씨라고 불렀어요. 존중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윤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만 남들이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어리석음은 능력이 아니라 남이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어리석음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바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윤겸과 연우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부부였습니다. 마을에 별이 떴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함께 살아갈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